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중1 학생이 이제 독후감 써놓는데 독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 쓰기 전에 느낀 점을 하나를 딱 써주고 이걸 배웠는데 이런 걸 배웠는데 총 이런 배움이 있는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 너무 뻔하니까 그치? 그러면 이 책을 읽었을 때 한 줄로 정리하면 교훈이 뭐예요? 느낌이? 배움이? 꿈을 향해 펼치는 날개요. 그러면 꿈을 향해 펼치는 내 날개는 어디에 있을까?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상 깊었던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너무 뻔해서. 그죠?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이 책의 작가, 이렇게 안 써도 고정국 작가인지 알죠? 고정국 선생님이 쓰셨던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를 보고 큰 재미와 공감과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재미를 파악하고 공감을 파악하게 됐기 때문에, 그죠? 서술어가 길어서 큰 재미와 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근데 궁금해지네요. 현실의 문제점이 뭔지. 어떤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겠지. 이렇게 쓰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서술어가 멀어지니까 재미를 파악하고 공감을 파악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좀 끊었었어야죠. 좀 짧게. 재미와 공감을 느꼈다. 나아가 더욱이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럼 현실의 문제점을 여기다 안 썼으면 이 뒤에 썼어야죠? 그렇기에 이번 한 번 새로운 책에 그러면 안 나오죠, 그죠? 좀 그러면 이 책 제목이 뭐예요?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인데 고정우 선생님이 쓰셨던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를 보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어요? 네, 그것도 일종의 이유가. 그러면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말고 이 책의 제목은 뭐예요?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아, 돌아왔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를 보고 큰 재미와 감동은 뭘까요? 이걸 써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재미와 이런 감동을 느꼈었는데 현실의 문제점이 이거지 않냐. 그러면 결국은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돌아왔다고 하니까 내 문자적 부분대로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뭐 이렇게 되고. 이해됐어요? 네. 연계돼서. 그렇기에 이번 한번 새로운 책에 도전해보자. 이게 새로운 책이라기보다는 연결된 책이죠. 이 책에 도전해봤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을 읽을 동기를 이만큼 쓸 때, 그죠? 네. 요 재석이가 사라졌다라는 말,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쓰고 감동과 여운을 연결시켜서 호기심을 잔뜩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래서 난 이걸 읽었다 이렇게 되면 같이 궁금해 할 텐데 이해되나요? 네. 요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를 활용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뜬금없이 재밌다, 공감다, 현실의 문제점 이렇게 써서 요거만 더 구체적으로 썼다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썼다면 그러면 사람들의 이 책을 도전하는 너한테 빨리빨리 이거 좀 얘기해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잘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더 그거를 살릴 생각을 좀 덜 한 거네요. 그죠? 네. 아쉽다는 거지. 연결해서 읽는 게 좋았는데 이 책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는, 그러면 요것도 다운표 쳤으면 요것도 이 책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는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정관하게 이걸 다운표를 했으니까 공평하게. 됐어요? 네. 나는 청소년기에 놓인 재석이, 민성이, 보담이, 향금이에 그리고 이렇게 쓴 거야. A, B, C 그리고 향금이에 이렇게 쓸 때는 왜 그래야 A, B, C 그리고 D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약속처럼 쓰이거든요. 정서적인 충돌, 새로운 감정의 발생,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고민을 담아 비슷한 시기와 처지에 놓인 날. 너무 길다. 담았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정서적 충돌인지 새로운 감정이 어떤 건지를 써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아쉽다. 그죠? 네. 그러니까 더 나누어서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 재미와 공감도 나누어서 써. 여기는 절대적으로 나누어서 써야 되겠고, 그죠? 네. 요것도 향금이의 이야기다. 어떤 정서적 충돌이 있었고 어떤 새로운 감정이 발생했다. 이렇게 쓴 다음에, 그죠? 진로인데 어쨌든 진로와 학업에 대한 어떤 고민을 담았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저희는 나는 공감이 되었다. 근데 어떤 고민이 공감이 되었는지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현실적이고 특히 나에게는 재미있었다. 공감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너무 현실적이었다. 글 내용에서 어떤 게 공감이 되고 어떤 거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더 길게 쓸 수 있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짧게 결론만 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인트로가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고 이거에 대해서 썼어요. 그쵸? 네. 그러면 이만큼을 쓰면서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들을 압축해서 쓸 수 있었어요. 기억에 남게. 그러니까 줄거리는 있는데 공감이 되었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썼는데 뭐가 공감이 됐어? 뭐가 현실적이야? 이게 자꾸 궁금해요. 다 안 쓴 느낌이야. 마치 줄거리만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요. 아, 이 줄거리 말고 느낌도 좀 더 쓰지. 충분히. 됐나요? 네. 이 책의 전편인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는 불량학생 재석이와 민성이가 폭력을 가하게 되고 그 처벌로 사회봉사를 갖게 되어, 자, 이 책의 전편인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는 불량학생 재석이 이야기다. 재석이와 민성이의 이야기다. 그들은 중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겠다. 어떤 이유로 폭력을 가하게 되었다. 또 그 처벌로 사회봉사를 가게 되어 화영복지관에 사회봉사로 화영복지관에 가게 되었다. 중복됐으니까 가게 되었다.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이어서 읽어져요. 되어 이렇게 안 해도. 왜 그러냐면 독후감을 읽는 독자들이 이걸 빠르게 이어서 읽으니까 폭력을 가게 되었다. 응? 이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연달아 읽으니까. 근데 가게 돼요, 뭐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뭐 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짧게. 그것에 권 선생님이나 구라키라고 부르게 되는 동안여고 얼짱인 보담이의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권 선생님이나 구라키라고 부르게 된다. 부른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불량학생에서 담배겠죠? 네. 틀린 거는 나중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진로, 담배. 술을 끊고 불량 서클에 나오는 등 선량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변하게 되었다.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장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갑자기 불량 학생이 선량한 사람이 됐어. 그럼 여기가 뭐 있겠지? 영향을 받거나, 그쵸? 문장에서 도움을 받거나, 요 내용이 빠진 것 같으니까 얘기가 휙 올라가 버렸죠. 이게 더 궁금한데, 왜 불량 학생이 성실한 학생으로 변했지?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이 책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에는 민성이와 여자친구와 한금이가 가수가 되고 K-pop 부분 대회 되게 되었지만 위에 참가해 봤던 떨어지고 만다. 이거 너무 길죠? 네. 글은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서술어가 있다면 이게 짧으면 짧게 쓰고 쭉쭉쭉쭉 써도 괜찮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글은 짧게 쓰고 해도 읽기는 좋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더 짧게 끊어서 쓰세요. 네. 민성이와 여자친구와 향금이가 회수가 되려고 하였다. K-pop 뽑는 대회에서 1차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호기심과 경험을 위해 참가했던 재석이의 여자친구는 보담이는 떨어지고 말았다. 대회가 끝나면 좋을 줄 알았지만 더 기분만 상한 보담이는 기분이 상했다. 결국 자신에게 명함을 줬던 악덕 연예 기획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 나는 이 순간에 이 보담이가 이걸 안 들어갔으면 얼마나 고생할까 고민할까 뭐 이런 상상도 써도 돼요. 됐어요? 네. 걱정을 하였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상금이 또한 3천에 떨어져 악덕기획서에 들어간다. 얘 때문에 또 친구 따라 들어가네, 그죠? 네. 재석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연예계는 요한 게 돈이지만 필요한 게 필요한 게 돈이지만, 돈이 없던 보담의 한금이는 악덕 연예 사장인 뉴트로부터 소개받은 악덕 스폰서에게 위험한지 모르고 스폰서를 받는다. 결국 한금이는 연예기획사의 사장에 끌려가 고초를 당할 뻔하지만 독특한 상황을 했다. 그러나 재석이가 등장해. 영웅처럼 재석이가 등장해. 구하고 손했던 그가 다시는 못 겠다. 요렇게가 줄거리를 쓰는 건데, 이 줄거리 사이사이의 느낌으로 설명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그리고 다행이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 흐름 사이사이에 감정을 쓸 수도 있잖아. 네 감정을. 그럼 줄거리보다는 더 재미있잖아. 네가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의 흐름을 써주면 훨씬 더 이게 그래서 줄거리를 듣더라도 느낌이 더 살아날 수도 있겠지, 그치? 네. 누구나 청소년 시기가 오면 고민과 감동 충돌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고 건강으로 좋은 사람 될 수 있다. 나도 좋은 사람 되기에 노력할 것이다. 이러면 요거는 여기까지는 잘 써준 다음에 이거는 총평가처럼 그냥 써버렸네. 네. 쭈루루. 그러니까 이거를 읽지 않더라도 그냥 청소년기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되잖아. 이해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읽어도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잖아 다. 그럼 특별한 이거만의 독후감이 아닌데, 이거만의 독후감을 하려고 하면 이 사이사이에, 그죠? 이렇게 호기심과 경험을 위해 참 호기심이란 참 좋은 거다 이런 거 평가해도 되고, 친구는 붙었는데 기분이 상한 보담이의 생각은 어떨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판단은 안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떨어졌을 때 재석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것도 써도 되고, 그지? 이 악덕 스폰이 왜 위험한지도 써도 되고, 그지? 네. 이렇게 고초를 당할 뻔한 것에서 재석이가 등장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지 그 부분을 써도 되고, 책을 다시 살짝 보더라도, 그죠? 네. 그랬을 때 이런 감정 고민과 충돌을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재석이와 친구들은 어떻게 대화를 했어야 되고, 잘 이겨내고 경험을 쌓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전하는 건 나쁘지 않았고, 그치? 그 도전했을 때 주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슬기롭게 악을 구별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의 미래처럼 나도 요 책을 보고 이 학생들의 행동을 보고 나한테도 이런 점은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써주는 것들도 나쁘지 않은데, 그쵸?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줄거리는 다 이걸 보니까 이해가 돼. 이제 압축도 되게 잘하고, 그 기름책을 이렇게 깔쌈하게 샥 압축하는 거 보니까 능력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의 평가나 느낌이나 이런 걸 더 쓰면 풍성한 독후감이 되고 내 기억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거든. 왜? 이 압축된 줄거리는 다시 책 읽으면 언제든지 다 찾아낼 수 있지만, 내 감정이나 내 평가나 내 줄거리나 이런 것들은 지금 느낀 거랑 고등학교 때 느낀 거랑 어른 돼서 다시 봤을 때는 또 다를 테고, 네 아들한테 이것 좀 한번 보라고 할 때 아들 딸한테 또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걸 잡아놓으라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줄거리를 쓰는데 총평을 하면 줄거리는 잘 쓰셨는데 여기를 뭘 썼어야 돼요? 느낌하고 또 감정하고, 느낌, 감정,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가 생각한 거, 깨달은 거, 궁금한 거. 오, 이거 누적 기록부랑 똑같네요? 누적 기록 구성 줄거리만 쓰는데 이거 좀 쓰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문장 길이를 너무 길게 쓰니까 주어하고 서술하고 안 맞는 게 생기죠? 네. 그러니까 문장 길이를 조금 짧게 쓰고. 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요걸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지죠. 이 책에 대한 앞에 그 전에 봤던 책에 대한 느낌, 이 책에 대한 느낌, 그죠? 네. 그러면서 친구들의 관계를 이렇게 단락으로 했을 때 한 칸씩 들여쓰기를 해서 여기 한 칸 들여쓰기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 들여쓰기 하면서 단락 나눠야죠. 네. 여기도 또 들여쓰기 해야 되죠. 네. 그다음 쭈룩 하면 이런 데도 들여써야죠. 그 다음에 여기도 쳐야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단락을 좀 나누어 가면서 흐름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줄거리 사이사이에 느낌과 생각 이런 거를 더 플러스 알파만 해도 훨씬 더 풍성하게, 그죠? 네. 줄거리는 뭐라고? 언제든지 네가 다시 쓸 수 있고 다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감정 플러스 알파의 감정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고 발전하는 거니까 지금 생각과 다음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죠. 읽으면 네. 줄거리는 항상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후감이 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뭐를 해라? 느낀 감정을 쓰고 조금 문장을 짧게 써라. 됐나요? 네. 여기까지.